네, 이제 바로 기조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착석을 해주시고요. 세션을 위한 준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좌장님을 비롯한 이 세션 연사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위치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린 경화 ESG 시대 기업의 책임과 비전을 주제로 좌장님의 진행하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 많은 분들이 2022 DMG 포럼 그 개회식과 기조대담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장님을 비롯한 연사분들 모두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최재천 조직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은 최재천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이면 김동연 지사님과 제가 나눈 대담 속에서 이 포럼이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약간 감지하셨을 텐데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들의 사고는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로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ESG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제는 이 둘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제 기대보다도 훨씬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조직인 기업이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 저는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텐데요. 순서가 처음 네,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치면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국민연금에서 수탁 자책임 실장 임동섭 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실장 이동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도대체 왜 여기에 초대를 받았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책임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ESG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같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그다음에 책임 투자와 관련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활동 내역에서 저희가 어떤 면을, 기업의 어떤 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9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돈은 그 국민연금 사업,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시는 그 분들에게 저희가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 급여 충당을 위한 준비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운용은 대략 한 300여 명의 기금 운용 그 직원들이 이제 한 900조 원 넘는 그 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왜 책임 투자 또는 ESG를 고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책임 투자는 저희가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분명히 기여가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들을 이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저희가 책임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통제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그런 조직들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할 때 그 구체적인 대상들이 기업들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 자산이 결국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뭐 등등이어서 그런 회사들의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ESG와 같은 그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기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민연금이 그간에 해왔던 활동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PRI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책임 투자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 중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ESG를 그 기업들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국내 주식에 대한 ESG 평가 체계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 ICGN이라든지 ACGA 같은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그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 20년 11월에는 그간의 지배구조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환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GCC라고 그 환경과 관련된 그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해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는 좀 의미 있는 일도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그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 그다음에 채굴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그 즉각적으로 투자를 중단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4가지 정도로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SG 통합, 선별투자, 의결권 행사, 주주 활동인데, 이 중에서 그 ESG와 직접적으로 조금 더 연관되는 것이 ESG 통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ESG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상황을 대략 한 10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된 결과가 그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력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할지 말지, 얼마나 투자할지 등등을 고려할 때 그 기업들이 평가받은 그 점수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표나 지수로 평가를 하는지도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경사회 지배구조 골고루 평가를 하고 있고, 그간에는 그 주주권리 향상이나 이사회 구성 다양성 등등에 대해서 좀 평가하였다면,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사회 쪽에서도 산업안전이나 그 공정거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집중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그간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보았다면, 이제는 그 기후변화, 환경영향관리, 친환경 제품 개발 쪽으로도 점차적으로 그 평가 영역이나 인게이지 그 기업과의 대화 내용들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관리라든지 인권,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등으로도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보고 있는 기업의 평가 요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투자, 뭐 스크리닝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그 석탄 채굴이나 발전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그 석탄을 채굴하는 기업, 그다음에 그 채굴된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그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선언한 바가 있고, 이미 기투자해 놓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갑자기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그 기투자해 놓은 자산들도 저희가 그 투자를 배제할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수행하고 각종 절차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 그 시행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행코자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이제 ESG 평가가 있고, 두 번째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주주 활동인데요. 이것은 기업들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총 5가지 정도 대화를 하는데, 기업의 배당이나 그 임원의 보수, 그다음에 그 임원들이 법령 위반을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또는 국민연금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총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에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는 다 지배구조와 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할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후 변화라든지 산업 안전 쪽으로도 그 준비가 좀 덜 돼 있거나 좀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업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간에는 지배구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와 산업 안전 분야까지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그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ESG 요소의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증대가 그 목적이라고 전제하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ESG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평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렇게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이어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KB금융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연을 좀 했었는데요. 그 임원들의 그 진지함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가슴에 와 닿을 정도였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지주에서 ESG 업무를 맡고 있는 문혜숙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자리에 저희가 이런 발표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 KB금융그룹의 저희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냥 계절에 따라서 태풍에 산불에 호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면 기후변화 때문에, 불이 나도 기후변화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걱정이 결국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ESG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조차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석탄 화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운송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업들은 그런데 도대체 금융은 왜 ESG를 얘기하지? ESG는 금융과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국민연금에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는 여기 계시는 LG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에 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ESG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기업이지만 ESG를 잘하도록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에 어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촉진과 지원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저희가 이런 ESG 경영이 확산되고 확대되도록 만들 수 있는 조성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KB금융그룹이 이런 ESG 경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그룹 전체적으로 ESG 이행 원칙을 2020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지만 주목해서 보셔주시면 좋을 거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ESG 이행을 하는 그 원칙의 첫 번째가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금융 본연의 역할로서 ESG를 잘하는 기업들,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겠다라는 지속가능 금융의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저희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는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의 목표를 2040년까지 목표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투자하고 또 여신을 주는 기업들이 저희의 자금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탄소 중립의 목표를 2050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하는 내용들을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저희의 비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목표들 달성을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가입했지만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2040년까지 저희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고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서는 줄이고 친환경 녹색 산업을 육성하면서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국내 글로벌 모두 협업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의 기본은 저희는 배려와 존중, 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단지 주주, 투자자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우리의 고객, 임직원, 협력사, 중소기업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ESG의 활동들을 함께하고 또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ESG 경영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저희의 활동들이 홈페이지 상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목에 KB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 우리가 ESG 경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저희는 다 함께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저희는 돌봄 체계,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등 돌봄 교실, 병설, 유치원 같은 신증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10년 이상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쪽에 저희 자금을 지원하고,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은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금융회사가 왜 벌을 키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류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저희는 꿈꾸고, 저희가 은행 본점에 양봉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벌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밀원숲도 조성하는 등의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쌓여가는 세상입니다. 직원들이 ESG를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사내에서 실천하고 있고, 또한 고객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의 가장 본질적인 자금이 어떻게 공급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으로 저희는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친환경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상품 가입과 연계한 매칭 기부, 그리고 환경 사업을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탈석탄 선언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린 인프라 같은 친환경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앞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탄소 중립, 저탄소 경제로 가는 사회에 있어서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가 꿈꾸는 이 더 나은 세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주최 측이 기획을 좀 잘못했네요.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으신데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KB금융지주는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뭐 외국으로 치면 블랙락 정도의 중요한 곳인데, 그런 투자나 평가 차원을 넘어서서 꿀벌 살리기 운동까지, KB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기획하시고 참 고맙습니다. 이어서 LG ESG 팀 박준성 전무님 모셔서 LG의 ES 경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에서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준성 전무입니다. 경기도 대표 평화행사인 2022 DMZ 포럼의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LG의 ESG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LG가 1947년 설립된 이래 75년 동안 이어온 LG의 사업과 경영 철학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LG그룹은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3개의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계열사들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 산업부터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용품, 통신 서비스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LG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LG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웨이라는 고유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LG의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인데요. 경영 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행동 방식인 정도 경영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1등 LG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정도 경영을 강조한 LG의 경영 철학은 이번 포럼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의 표준이 되었고요. 기업은 이 새로운 표준 아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금융기관 신용평가사들은 기후변화, 그리고 다양성, 꼼꼼한 관리 등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ESG 리스크를 기업 신용 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또 탄소 국경 조정,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움직임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또 오퍼레이션, 코스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재무 성과와 함께 비재무 성과 또한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며 기후변화, 자원순환, 공급망 관리와 같은 ESG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가치사슬에 기반한 그런 생태계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탈탄소 경제 전환 움직임에 따라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투자로 연결해야 된다고 LG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 매출 또 이익 등 기업의 재무 성과와 트레이드오프 상쇄된다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G에게 이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고객, 재무, 이 비재무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기업 본연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LG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시대의 변화 그리고 창업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경영 철학을 종합해서 지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Responsible Business와 그다음에 Sustainable Future로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정의했습니다. LG는 ESG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고객 가치를 책임 있게 실천하고 또 이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LG의 ESG 경영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가 DMG 포럼을 통해 고민하고 추구해온 더 큰 평화의 길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회사 LG는 각 계열사의 주주이자 LG 브랜드의 소유주로서 그룹의 종합적인 역량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재무와 비재무 성과 사이의 균형을 위한 비재무 성과 관리 펀더멘탈 강화,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환경,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공동의 역량을 결집하는 ESG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맨 오른쪽 세 번째, 기후 위기와 탈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 방식의 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의 전략은 이 기후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LG 그룹의 방향을 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LG전자, 화학, 에너지 솔루션 등 LG의 주요 계열사들 또한 각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ESG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LG의 ESG 경영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ESG 목표를 수립하고 개선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G는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 대응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 자원순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2019년도에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LG전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 주요 계열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총 5개 계열사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2050년까지 예상 배출량의 약 한 40%가량을 공정혁신과 그리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직접 감축을 하고 나머지 60%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상세 사업을 활용해서 총 4,38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그리고 LG의 시대적 사명이고요. LG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을 넘어서 글로벌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LG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배터리 생산업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는 환경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이른바 클로즈 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생산과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회수, 재활용까지 전체 밸류체인의 관리 책임을 넓혀서 자원의 안정적인 순환과 환경 영향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LG의 책임이자 노력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LG는 환경과 사회 책임을 다하는 미래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LG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첫 번째,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태양광 그리고 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크린테크입니다. LG는 이미 석유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그린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올해 크린테크 비즈니스 과속화를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였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들은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서 PLA 플라스틱이라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지 수소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LG의 기후 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 그리고 LG의 미래 성장 동력인 크린테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LG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자 이를 통해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 더 큰 평화의 길에 기여하고자 하는 LG의 행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는 지난 75년간 이어온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LG는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과정 속에서의 고객 가치를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 우리의 지구, 우리의 사회에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G는 우리 사회에서 전임 회장님들의 그런 품성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 때문에 늘 존경받는 그런 대기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ESG 상황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스 코리아의 김범석 대표님 모셔서 진화하는 ESG 투자라는 주제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P 다우존스 한국사무소의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사님과 그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다른 세미나에서 그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아시아 펀드 운영하고 계신 분이 그 소개해준 한 인도의 호텔의 예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그 호텔은 2007년부터 그 장애인을
정식 고용인의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그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가지고 2020년 노예 그 전체 그 직원 중에 한 16% 정도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오히려 이제 호텔의 매출이 그 좋아졌다는 그런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게 과연 그 ESG와 그 기업의 어떤 그 지역 사회의 그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는데요. 저는 S&P는 이제 S&P 안에서 뭐 여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인덱스라고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펀드, 뭐 패시브 펀드, ETF 뭐 이런 것들을 그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그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ESG 쪽 관련해서는 회사 안에서의 그 ESG 평가 그 스코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 인덱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그 투자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국민연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PRI라고 책임 투자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이 기관 투자관들이 그 2021년에 보면은 뭐 3,000개 이상의 큰 투자 기관들이 이제 가입을 하셨고 그 여기에 이제 그 투자 기관들의 그 돈을 다 합치면은 이게 이제 그 달러로 100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ESG는 엄청난 트렌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이행을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천명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럼 어떻게 ESG 컨셉과 관련한 투자들이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전 세계 ETF라고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상품들의 이제 규모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2,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고요. 그 오른쪽 편은 이제 아시아 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투자 규모가 물론 전 세계에서의 규모는 아직도 작지만 굉장히 이제 크게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인덱스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잠깐 제가 이제 조금 그래프가 좀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그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그 공해 물질들을 줄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 유엔에 관련된 이제 환경 리포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2015년부터 해서 205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은 2030년을 잘라 가지고 다시 좀 크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저기 왼쪽 편에 보면 이제 회색빛이 그 탄소를 어느 정도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50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상당한 양의 굉장히 엄청난 양의 그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저희 그 투자 컨셉 중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시면 클라이밋 쪽에 보시면은 S&P 넷 지로 2050 파리 얼라인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과 그다음에 그 유럽에 보면은 이제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에 보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보면 2050년도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내에서 막겠다. 그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하면 1.5도 내에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글로벌하게. 한국 기업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이런 투자 컨셉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면요. 그러니까 피지컬 리스크라고 해서 그 기업이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닥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그러니까 그 과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의 포캐스트를 감안한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의 오퍼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관련해서도 그 회사가 생산 활동으로부터 그 방출하는 어떤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연계돼 있는 그 협력 업체들까지도 이제 다 고려한 그런 것들, 그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이제 2050 연도에 우리가 넷지로라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그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그 이익을 이제 생산하시면은 이익을 이제 그 저기 레버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시면 그 배당이나 또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시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자본시장 또 주식시장의 이제 그 변동성도 이제 크기 때문에 배당과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ESG 같은 것들 컨셉을 이제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ESG 스코어가 대단히 낮거나 뭐 하위 25% 정도 이제 바닥에 있거나 이러면 배당을 잘 주는 기업도 매년 배당을 그 꾸준히 잘 주는 기업도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이런 컨셉들. 그래서 ESG가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다양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기초적인 데이터를 비롯해 가지고서 각 산업별로 특화된 어떤 질문, 그다음에 그 리스판스로부터 저희가 평가를 해서 ESG를 별도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점수를 통해서 저희는 그 점수를 활용을 해서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저희 그 평가 방법론에 있어가지고서는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가 필요하면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공개를 객관적으로 퍼블릭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서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트렌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유엔이 그 지속 가능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1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빈곤 퇴치라든지 그다음에 질 높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구 공동체 어젠다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계신데요. 이 큰 목표 안에서 저희가 이런 ESG 평가 회사 또는 이런 지수 회사들도 그 목표를 위해서 컨셉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사로서 그 지역 사회와 그 기업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 어떤 그 회사가 그 물이 그 부족한 그런 지역에 그 공장을 세워서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역 사회에서의 저항이 너무 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코스트로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 당국,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ESG의 퍼스펙티브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지역 사회를 그 낙후된 부분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임팩트 투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임팩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든지 목적, 타겟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런 기업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게 그런 기업들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ESG가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아주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이 얘기하는 SDG가 결국은 ESG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협회 실장님 모셔서 간단한 토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발표 자료를 좀 열어주시고요. 네, 저한테 4분이 주어져가지고 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UN 글로벌 컴팩은 1999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들의 역할,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오늘 ESG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슈들의 원칙들을 기업에 내재화하도록 가이던스를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G 달성을 위해서 함께 저희도 기업들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ESG 열풍을 아시겠지만 금융과 투자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블랙락이나 여러 평가사들 이런 쪽에서 UNGC를 활용한 UNGC 원칙 기반의 어떤 평가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저희가 블랙락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또 이런 원칙들을 활용해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또 이런 상품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ESG라는 키워드를 처음 사용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원에는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도 사실 사회적 책임성, 오늘 이제 기업분들이 responsible business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환경적으로 건전한 그런 이 모델이 잘 성립을 해야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 지속 가능성, 나가서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사실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와 달리 SDG, 15년부터 30년까지의 UN 아젠다에는 사실 민간 영역, 특히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추진돼야 되고 그거 안에서 사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또 기업들에게 역시 시장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UN 글로벌 컴팩트 같은 리스폰시블 비즈니스를 계속 권장하고 가이드를 주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또 스탠다드를 토대로 또 ESG 경영을 잘 했을 때는 사실 SDG와 같은 우리 국제사회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2004년에 처음 ESG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에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사실은 투자자들이나 금융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ESG라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안을 했고 이제 UN PRI 앞에서 계속 나왔던 PRI라는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희가 처음 이제 국민연금의 PRI 참여하시도록 권장을 할 때만 해도 15년 전에는 굉장히 이것이 책임 투자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았고 저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메인스트림이 돼서 모든 투자의 ESG를 고려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고요. 이런 재무 성과라든지 또 지난 10년간 놀라울 정도로 규제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의 변화들, 이런 ESG 강화 배경이 있고요. 오늘 사실 DMG 포럼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물 다양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참여하신 KB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지금 기후 변화 대응에서 넘어가서 생물 다양성 대응에 대한 그리고 여기 TNFT 보시는 이제 이런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공시, 재무 정보 공식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기업에게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복원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네게티브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 안에도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린 텍소노미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소셜 텍소노미라는 개념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분류 체계를 내놓고 있고 그거에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SDG와 같은 중요한 국제사회의 지침이자 또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UN에서 런칭한 개념을 조금 오늘 DMG 포럼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님 계실 때 그 비즈니스 포 피스라는 개념의 플랫폼을 런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화, 안보, 개발, 발전 이런 것의 주요한 주체는 정부이지만 또 이런 민간 영역, 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포피스를 발족을 하고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저도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실은 장면은 개성공단 입주사에 처녀 때부터 취직을 하셔서 애 둘을 낳고 10년 동안 근무하셨다. 저한테 이 일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일자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제 직원 한 분이 북한 분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울컥하면서 아, 이게 기업의 역할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개성공단 같은 케이스 또 그 기업의 사례로 보면 사실 여기 이제 네스프레소 같은 기업은 콜롬비아 내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그 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면서 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케이스라든지 시스코 같은 기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접경지대에 그 IT 기업을 서포트하면서 참정 용사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어떤 분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캠페인을 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DMZ가 남북 평화 또 발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유엔의 플랫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사회 흐름 안에 같이 동참하고 특히 SDG 달성에 함께 경기도 또 이런 DMZ 활동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책임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화가 결국 사실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이 많은 스테이크 홀더들이 함께 시장의 안정과 또 지역 사회의 ESG 가치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흐름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엔에서 이 슬로건을 2010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SDG 달성을 위해서 오늘 또 여기 모이신 분들과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ESG가 추구하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쩌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이슈와 인권 문제까지 이렇게 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진출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RH 포커스의 김수원 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늦어지는 걸 감안하셔서 저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아끼시겠다고 그냥 앉아서 하시겠답니다. 박수부터. 가서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항공산업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김수원입니다. 네. 기조대담에서 두 분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단기간 내에 산림 녹화를 보고 놀랍고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노력해서 단기간에 훌륭한 산림 녹화를 이루었고 어디에 내놔도 선진국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우리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숨은 노고에는 국민들과 그리고 산림청 그리고 거기에 산림청의 항공본부가 산불 진압과 그리고 자연 재난에 숨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라는 경영은 그동안 기업은 차별화된 역량 강화 그리고 재무적인 성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필수적인 경영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적인 요소라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를 존중하는 그런 경영 요소이고, 환경 요소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찌들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도입된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들이 기업 경영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구는 이제 한 지역의 조그마한 일들이 전 세계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국가기관에서 운용되는 그 산불 진압이라든가 자연 재난에 대처하는 헬기가 물류 지원이라든가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은 중점 후속 지원하는 부분이 러시아 헬기였거든요.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가 운용기관, 특히 산림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 소방청 이런 분들 타스크팀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불가동 항공기는 없어졌습니다. DMZ의 생태계는 아까 중요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자연이고 지켜야 될 장소라고, 공간이라고, 평화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제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역사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야 미래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존재하는 DMZ가 존재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연관되는 4대 강국과의 관계도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과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우리 DMZ의 평화 공간은 다양성이 있는,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미래에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꼭 짚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운영의 묘를 이제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요, 12시 13분까지 끝내고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고 12시 20분부터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27, 8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짜여진 대로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해봐야 시간만 제가 깎아먹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요. 그냥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6분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보탰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그걸 그냥 제가 6분 시간 나누면 한 분 앞에 한 4분 정도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짓 안 하겠고요. 그냥 한 4분 정도씩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미처 못하신 말씀, 그리고 다른 분이 하신 말씀에 좀 이어서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청해 듣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는 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씩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ESG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는 벗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실 때.
예, ESG 관련해서 그 S&P 글로벌 안에서 그 제가 하는 역할이 그 저처럼 이제 투자 관련한 것도 있고 그 평가도 있고 또 뭐 그 평가 중에서도 ESG 평가, 뭐 신용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그 ESG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뭐 SRI, CSR 뭐 이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ESG란 말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쓰이게 됐고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저도 그 회사에서 저희가 그 하는 평가라든지 서비스를 보면서 요즘에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포괄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노력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계신 이제 국민연금 같은 이제 큰 투자 기관이나 그다음에 대기업, 뭐 금융기관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뭐 그 ESG 서비스 회사 여러 유관 기관들이 어느 한쪽이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집행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ETF 뭐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들이 여러 상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일본의 예들을 이제 가끔 이제 듣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후생성 연기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계셔서 우리나라도 이제 큰 기관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 KB의 문혜숙 상무님께는 뭐 또 청해 들으면서 저는 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그 KB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그 말씀도 조금 더 붙여주십시오. 먼저 KB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아마 제가 발표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첫 꿀을 수확을 했습니다. 과연 도시에서 벌이 잘 자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최지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도 이제 묻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원래부터 이런 생물들이 인류랑 같이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서로 사람은 사람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오히려 이런 생물들이 멸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벌이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같이 사람과 공존하고 공생했기 때문에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사회의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다행히도 여러 기업들 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서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시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는 언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ESG 기업들 모임에 잠깐 갔다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이제 에너지 위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서는 굉장히 ESG 위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ESG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 평가하는 평가사들 그리고 자금을 공급하는 뭐 금융기관들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 같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신용 등급 매기는 뭐 이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실 ESG 생태계 안에 있고 이 분들이 서로 협업하고 우리가 이 생태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전환되는 사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과 사실 이게 정보의 공유, 지식의 공유 그리고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업들한테 그리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경기도에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ESG와 관련돼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요. 정말 꿀벌이 만약에 지구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특히 이제 식량 문제에서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덮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다음에는 LG의 박준성 전무님 말씀 못다한 말씀 더 청해 듣겠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혹시 경기도랑 뭐 특별히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ESG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년 파주시 DMZ 내에 순회천 기름나무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각 가정과 사내에서 인큐베이팅한 그 어린 기름나무 묘목 한 600그루 정도를 매년 DMZ 내 순회천에 식재해서 생태숲 복원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서 저희 LG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지금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주 경찰서 범죄 소방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친환경 안전 통학로 만들기 하는 그린 스쿨존 사업 등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하게 저희 LG하고 경기도하고도 이런 ESG 관련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귀빈들 앞에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 LG의 ESG 업무를 소개하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ESG가 정말 레토릭이 아니고 기업이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런 큰 흐름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업은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도 짜고 실행 계획도 짜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탄소를 줄이려면 어마어마한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공정상에 있어서 수소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 금액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느냐가 저희 기업의 굉장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LG는 이 ESG를 진정성 있게 이 그린워싱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실 있게 잘 하느냐라는 것이 늘 숙제이고요. 각 계열사별로도 전문 조직이 있고 저는 이제 지주사에서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ESG도 이러한 개념이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ESG의 태동은 1980년대 그 뭐 70년대 후반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이라든지 사실 이름만 바뀔 뿐이고 뭐 CSR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이제 ESG까지 왔는데 저는 이러한 큰 물결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그러한 큰 흐름 물결을 잘 파고를 넘으려면 아주 전략적으로 앞으로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좀 응원해 주시고요. 특히 LG를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이동섭 실장님께도 못한 말씀 청해 듣겠는데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은 조금 혼란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보태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만의 독자적인 건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한 300여 개 정도 지표 중에서 제가 실제 회사를 평가해 보니까 이것이 기업의 재무 성과하고도 잘 연계가 되고 주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그런 지표들만 한 60여 개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린 건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 점수를 높게 받는다고 해서 기업의 ESG 경영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하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평가를 잘 받으면 정말 기업은 그러면 ESG를 잘했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ESG를 잘하면 정말 기업은 돈을 버느냐 이제 그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럼 ESG 그 얘기는 결국 저희 같은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ESG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과연 돈을 버느냐의 문제로 바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좀 갖고 있는 현재로서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고민인데 그래서 ESG의 활동이 그냥 ESG 자체를 위해서 전개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ESG가 좀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ESG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 기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항상 같이 염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ESG가 그 E를 하기 위해서 S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S를 하기 위해서 G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표들마다 서로 그 충돌하는 지표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쓰게 되면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또는 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똑같이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G하고 S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실제로 한 그 연구를 좀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기업들하고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발표는 좀 드렸고 그쪽 화두로 여기 기업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그 업계를 리드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가지 문제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느냐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각 지표들끼리 서로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몇몇 기업들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자연 생태 연구를 돕기로 한 기업이 한 곳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ESG 평가에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평가 항목이나 지표도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고 뭐 말하자면 진화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떤 연구자들의 연구를 도왔다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사실은 그 연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나 뭐 이런 단체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기술 발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열대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는 그런 기초 연구를 돕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 고려가 가능하고요. 그 실제로도 저희는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성과에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지는 않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 실제 기업의 리스크를 해지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인지, 그다음에 그게 어떤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뭐 환경의 개선 또는 뭐 특히 그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도 좀 더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평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김수원 대표님한테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정말 저 직접적으로 힘드신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뭐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정상화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관련해서는 저는 작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그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후속 지원 정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감항법 규정 또는 정비 매뉴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작은 거라도 준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우리 국가기관에 운용되고 있는 헬리콥터 중에서 운용 대수 대비 저희들 러시아 헬리콥터가 사고율이 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쨌든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큰 ESG의 경영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뭔가를 추진할 때 평안하면 그걸 제대로 좀 추진을 하다가 사태가 갑자기 악화되면, 예를 들면 경제계에서도 갑자기 무슨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뭐 이런 어떤 충격이 들어오면 그동안 잘 하던 걸 종종 보면 쑥 밀어붙이고 지금 급하니까 그것까지 챙길 게 없다. 앞으로 우리가 ESG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도 좀 꼼꼼히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이은경 실장님한테는 오늘 차라리 한 1시간 강연을 부탁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래도 몇 분 더 드릴 테니까 보충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ESG 뭐 너무 이제 업계에서 다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ESG에 벌써 피로도를 느끼시는 기업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실 지속 가능한 지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저희가 계속 마음에 지녀야 할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군사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대성동 마을이라는 곳에 그 KT가 많은 인프라를 깔고 또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또 이제 물리적 한계에 있는 그런 지역 사회를 어떻게 계속 평화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그 지역을 돕는지,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향후 우리가 통일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이 기존에 뭐 이미 여기 계시는 기업들 다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많은 사회공헌들을 하고 계시고 ESG를 내재화하기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활동들이 더욱 많아지고 또 그런 교류와 협력들이 많아지다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소프트한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도움을 받고 더 저희가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수자원공사라는 곳에 사회적 가치를 이제 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10년 전에 그 북한에서 댐을 열면서 그거가 고지가 안 돼서 이제 저희 국민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진강 근처에 거기도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남과 북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저희는 물리적으로 막혀 있지만 자연은 연결이 되어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함께 교류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MZ 포럼이 조금 그런 논의의 장이 더 활발해지고 또 거기서의 민간 영역이 어떻게 함께 교류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좀 논의하는 장이 앞으로도 더 됐으면 좋겠고, 저나 또 기업들이 그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6분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면서 저 약간 용기를 얻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ESG가 부각하면서 저한테는 ESG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퍽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연을 할 자신이 없어서 계속 고사를 하고 지냈거든요. 환경, environmental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겠는데 다른 얘기 제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청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한 몇 달 전부터는 제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이렇게 조금 더 해보니까요. 지금 ESG라고 놓고 있는 게 environmental, 환경, 그리고 social, 사회, G, governance, 지배구조,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기업을 보니까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이게 초창기라서 그런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보더라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던데 하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governance는 지배구조를 다양화하라는 거잖아요. 오너나 사회이사들이 적당히 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글쎄요, 제 생각에 executive diversity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 기업들도 CSR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 분야에서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노력하는 건 어떻게 보면 social diversity 내지는 cultural diversity를 증진해보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잖아요. 당연히 environmental은 biological diversity를 추구하는 자연환경의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말고 가능하면 기업들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diversity의 개념이 엮어주고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엔 제가 이제 좀 자신이 생겨서 ESG 강연을 요즘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게 오늘 저 6분의 말씀을 다 청해 들으면서 더 이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런 일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DMZ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diversity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세 가지 문제들이 어쩌면 저절로 다 함께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평생 자연을 관찰하면서 살았는데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하는데, 끊임없이 디버시파이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그 디버시티를 끊임없이 줄여가려고 할까?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한 목소리로 기어코 통일시키려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연에서 어떻게 다양화하느냐,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배우면 많은 문제들이 가지런하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6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조 대담위에서 기조 세션까지 훌륭하게 잘 진행을 해주신 렛츠 DMZ 최재천 조직위원장님 감사합니다.